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나 구하, 예, 반갑고요. 오랜만에 편집 영상인데, 라이트코인이 지금 상장 폐지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거는 오피셜로 공지에 떴고요.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해가지만 또 어느 부분은 이해가 너무 안 가요. 예. 예전에 빗썸에서 뇌물 상장 폐지했을 때도 솔직히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갔는데, 뭐 다른 속사정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그거보다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 안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패를 당했고, 그런데 이제 램이랑 라이트코인은 클래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거의 1세대라고 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1세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코인들을 뭐 나열을 해보자면, 뭐 비트코인이 당연히 원조니까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리플, 스텔라 누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충격에 휩싸였고요.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다 충격이 휩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라이트코인이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코인은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라이트코인보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은 국내에서 선호하지 않는 코인이지만 글로벌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라이트닝 기술이 뭐 접목돼 라이트닝 코인 재단에서 라이트닝 재단, 이름 발음이 이상하네. 라이트코인 재단 측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라이트코인이 이제 과거에 좀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하긴 했어요. 예, 하긴 했는데 요번에 이제 얼마 전이죠. 유의를 먼저 딱지가 붙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 지원 종료가 오늘 딱 떠버렸는데,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걸 설마 진짜로 거래 지원 종료까지 갈까? 그냥 유의만 가서 그냥 질질 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상장 폐지를 해보는 거 보고, 야, 이건 좀 너무 오버 아닌가. 만약에 라이트코인이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건 국내에 한해가지고 이뤄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국가도 뭐 줄 상폐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국내에서만 지금 상장 폐지를 하는 거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다른 코인도 아니고, 그렇죠? 자, 공지사항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여기 방금 위에도 여기 갑자기 떴어요. 예. 공지사항을 보면은 뭐 그때 유의 종목 지정됐을 때도 윈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내용에 따르면 뭐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선택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송금을 보낼 때 익명성으로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크 코인들이라고 불려왔던 그런 코인들이 이런 익명성 때문에 글로벌 규제로 인해서 뭐 이제 다 상장 폐지, 아시아에서 상장 폐지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근데 참 좀 기분이 이상해요. 왜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지원 종료, 거래 지원 종료 정책도 똑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윈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내용에 따라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소명에 대한 회신을 바탕으로 익명 전송 기술에 대해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명 자료를 봤더니 익명성이 보장되는 업그레이드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상장 폐지를 그냥 바로 해버리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다른 국가의 거래소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만, 국내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라이트코인은 아직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실사용이 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라이트코인은 이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순위는 20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 보인다. 예. 과거에는 여러분들 놀랍게도 5위권에서 부동의 움직임, 그냥 멈춰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경쟁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코인들이 이제 인기가 탁 올라오면서 밀린 거죠. 거기다가 좀 양아치 같은 짓을 몇 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말도 안 돼, 너무 대놓고 하는 양아치 짓을 했기 때문에 뭐 미움을 받은 거겠죠. 그렇죠? 예. 자, 요 시장 보면요, 거래소에 굉장히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큰 뭐 문제는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모두 상장 폐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불편한 거거든요. 뭐 현금화하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다른 거래소에 갔어도 거래소 전송 수수료도 들고 등록 절차도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또 코인 수합하는데 수수료 들고 또 다시 갖고 오는데 수수료 들고 하니까, 사실은 만약에 뭐 내가 이거를 계속 들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뭐 이 거래소들이 뭐 다 상폐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계속 거래가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좀 충격이죠. 거의 메이저급, 준 메이저급 코인이 이렇게 국내에서 상장 폐지. 저도 황당합니다. 저도 너무 황당할 정도고.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코인 지표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라이트 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코인들이 조금만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은 이럴 때 진짜 찐 상승으로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요번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반등 가고 있었으나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주 약소하게 반등 가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라이트코인 가격, 그쵸? 폭락 오면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렇죠? 뭐 얘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시장이 반영이 잘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도 그냥 지표로도 우리는 방송에서 좀 보고 있었는데, 얘마저 사라지면 이제 뭐 지표로 하나 볼 것도 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만큼 라이트코인 정말 과연 해외에서는 뭐라고 할지, 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라이트코인 투자하고 있던 분들은 정말 황당한 거죠, 사실은. 예. 황당한 거고, 과연 그 특근법이 쉽게 말해서 익명성 코인이 범죄에 사용될 확률이 많고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뭐 나중에 세금 문제도 그렇고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니까 아예 거래소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측의 이제 글로벌 국제 이 가이드라인 같이 내려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한때는 이제 다크 코인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 거래소들도 상장 폐지 랠리를 당했었는데, 지금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 요런 점들이 좀 의아하죠. 자, 그러면 요 지금 라이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나는 보유하고 있겠다, 나는 계속 가져갈 거다 라고 하는 분들은 어찌 됐거나 국내에서는 거래가 이제는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쵸? 현금화 시키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외 거래소에 가서 거래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그 탈중앙 거래소, 그쵸? 탈중앙 거래소를 찾아서 수합이라고 하죠. 코인 수합을 통해서 코인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 탈중앙 거래소를 이용을 할 때는요, 이 개인 지갑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 지갑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메타마스크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연동을 해서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다른 코인으로 수합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나는 라이트코인을 보유를 하겠다, 나중에 이제 뭐 거래를 하겠다 하는 분들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든지 혹은 탈중앙 거래소를 이용해서 스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로 뭐 나는 지금 뭐 이 라이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갈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현금화밖에 없죠. 그래서 20일 상장 폐지 당하기 전에 각 거래소들마다 상패 날짜가 좀 다르거든요. 기간이. 지금 기사를 보니까 업비트는 6월 20일 11시, 빗썸은 뭐 6월 22일, 코인원도 6월 22일, 그다음에 뭐 코빗 6월 17일, 고팍스는 6월 15일에 라이트코인의 거래를 종료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래소마다 이제 공지사항을 정확히 살펴보시고 그 전에 현금화를 시켜서 뭐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가장 이제 골치 아픈 일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매도를 할 거야. 매도를 하고 뭐 할 거야. 그러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거래소에 송금하고 수수료 들죠. 거기서 또 거래하는데 매도하거나 뭐 다른 코인으로 바꾸려고 할 때 또 수수료 들어가고요. 다시 전송해서 갖고 오는데 수수료가 들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 거래소를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또 영문 거래를 좀 잘 하시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야 되는, 그렇죠?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게 너무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라이트코인이 상장 안 돼 있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거의 기본으로 상장돼 있는 모양새라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상장 폐지한다니까 또 빔을 쏘죠. 그렇죠? 야, 이거 참 정말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라이트코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에서만 사실 난리거든. 해외에서는 뭐 지금 한국 거래소 상장 폐지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직. 상상도 못 해봤겠지. 근데 과연 해외 반응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혹은 이제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줄 상패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이제 한국에서 좀 라인을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압박이 들어오니까 문제 생기기 전에 좀 이제 상장 폐지를 랠리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라이트코인이 과연 그거의 스타트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도 충격적이에요. 자, 해외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해외 차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외는 그냥 무난해요. 그냥 뭐 오나 합니다. 그냥 뭐별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오나한 상태예요. 뭐 큰 움직임이 없죠. 그냥 너무 지극히 너무 평범한 요즘의 장이에요. 그렇죠? 너무 평범한 요즘의 장. 그렇기 때문에 과연 라이트코인의 운명은 이대로 사라질 것인지, 근데 한국에서만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건지, 혹은 한국이 너무 빨라서 외국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를 대비해서 먼저 빠르게 상장 폐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특근법에 위배돼서 우리나라만 그냥 규제를 해버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라이트코인 가지신 분들 빠른 이제 좀 계획을 세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방송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라이트코인도 봐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한번 차트라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조댓구알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한 내용은 라이브 방송에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피스 가자.